자, 분갈이 하기 전에 간단하게 도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주로 쓰는 게 뿌리가위입니다. 두꺼운 가지 자를 때는 끝이 평자로 되어 있는 뿌리가위를 많이 쓰고요. 철사 묶을 때 쓰는 가위고요. 철사 고정하거나 돌릴 때 쓰는 가위고요. 이거는 얇은 가지 자를 때 쓰는 가지가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뿌리 자를 때 쓰는 막가위고요. 좋은 가위로 뿌리를 잘라버리면은 용토랑 부딪히면서 이빨이 손상되기 때문에 막 쓰는 걸로 뿌리는 가급적 전정하고요. 날카로운 거 자를 때 쓰는 더 정밀한 가위고, 마찬가지로 세지가위, 그 다음에 철사 자를 때 쓰는 철사가위, 그리고 용토 찔러줄 때 쓰는 대나무 젓가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애기 감나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에 약간 손상된 썩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파내줄게요. 죽은 부분들은 도려내줘야 생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치료를 해줍니다. 자, 이제 정면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정면은 가장 아름다운 면으로 해서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화분 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 화분을 크게 쓸수록 물 관리가 좀 쉬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용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마르는 속도가 그만큼 늦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나무는 좀 물이 빨리 말라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것과 두 번 들어가는 게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무에 맞는 화분에 심어주시고, 소재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내가 진짜 빨리 키우고 싶다는 애들만 조금 약간 넉넉한 화분에다 심으셔서 계속 도장시킬 때 우리가 큰 화분을 쓰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감상 단계에 접어들려고 하는 나무들은 이렇게 화분하고 좀 매칭해서 하면 좋겠고, 초보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이것도 분갈이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나무에 어울리는 사이즈의 화분과 색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3살, 4살짜리들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옷을 입혀주면은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고 입는 것과 똑같이 분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화분 매칭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마찬가지로 그만큼 화분 매칭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옷을 사고 입으면서 나만의 스타일로 가면서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인이 됐을 때 자기만의 독특한 의상이 구상되듯이, 얘네들도 분갈이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잘 어울리는 화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산복의 개념인지 아니면 슈트의 개념인지 또는 다른 개념인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매칭을 하면 할수록 나무가 아름다워지고,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슈트를 정장을 입힌다는 개념으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열매가 이제 가을 되면 빨갛게 익을 거 아닙니까? 빨갛게 익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감상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빨간색과 대비되는 파란 색깔을 활용하면 열매가 훨씬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란 색깔을 선택했고, 투박하지 않은 화분으로서 간지러기에 올라간 나무의 개성을 좀 살려주는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할 거고요. 왔어요. 제일 먼저 5mm짜리 바닥토를 깔아줍니다. 충분히 높게 깔아주고요. 정면을 정확하게 설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이 정면이 되고요. 정면도 되게 어렵죠. 초보분들은 어디가 정면인지 모르고 뒤통수를 보고 나무의 앞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은 사람이 멋있고 안 멋있고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또 수많은 이성들을 만나면서 뭐가 이쁜지 뭐가 멋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고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듯이, 이런 나무들도 학습을 통해서 어디가 정면이 돼야 되고 어디가 후면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사를 묶어줄 때는 절대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뿌리가 손상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용토가 빈 곳이 없이 잘 들어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지키시면은 큰 문제가 없고요. 철사를 일단 손으로 돌려서 각 고정을 시켜주고요.
다음에 아까 본 이 철사 고정 가위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고정을 할 때 어느 한쪽을 꽉 해버리면은 나무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면을 설정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셔야 나중에 제가 원하는 설정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양쪽 2번씩 고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철사가 이렇게 길면 한번 끊어가서 다시 한번 철사를 강하게 마지막 고정입니다. 이렇게 고정이 됐고요. 긴 철사 부위는 좀 끊어서 얇게 갑니다. 철사를 눌러주고, 자, 어느 정도로 단단하게 되냐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흔들리지 않아야 밑에 잔뿌리가 나올 때 충격에 의해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나무의 안정성 때문에 강하게 붙는 거니까 이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자, 나머지 5mm짜리 조금 더 채워주고, 5mm짜리로 전체의 한 70% 정도 채워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뿌리들이 들고 나온 애들은 젓가락으로 잡아주고 흙을 부어주면은 이 흙무게 때문에 못 튀어나와요. 이렇게 5mm짜리로 어느 정도 채워주시고 나면 긴 곳 안 들어간 데 있나 없나 잘 집어넣고 손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막 쏘시는 게 아니라 좌우로 흔들어줘야 흙이 빈 곳을 찾아서 스물스물 들어가기 때문에 좌우로 그 다음 이렇게 마지막 3mm짜리로 뿌리를 튀어나오지 않게 나무를 잘 눌러주시고 부어주시고 눌러주고 부어주시고 눌러주고 부어주시고 눌러주고 부어주시고 뿌리가 없는 것은 그냥 부어주시고 손으로 이게 한 번 더 가져오십니다. 이렇게 하고 미세하게 튀어나온 뿌리는 어차피 줍니다. 하나, 둘. 자, 두 번째 나무는 매자나무입니다. 아까 매자나무 터는 거 보셨죠? 마찬가지로 화분을 좀 조그맣게 썼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풍만하게 보이는데 옆에서 봤을 때 볼륨감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큰 화분을 써버리면은 이 나무가 마치 어린아이가 욕조에 빠진 듯한 형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분을 심었을 때 나무가 화분을 압도를 했을 때 나무가 돋보이는데 나무가 화분 속에 파묻혀 버리면은 나무가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형상이 약하면 약할수록 화분은 조그만 걸 써줘야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매칭됐는데 보시다시피 뿌리가 더 커요. 이러니까 못 들어간 상황이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자르지 않고요. 화분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조금 더 확보할 정도로 약간만 잘라주시면은 방금 전에 이 정도만 살짝 잘라주셔도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mm짜리를 넉넉하게 깔아서 배수가 안 돼서 수세가 떨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고 5mm짜리를 많이 사용해서 일단 나무의 세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비벼서 밑에 빈 공간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펌프를 너무 낮으니까 조금 더 넣겠습니다. 물을 많이 넣었죠? 잘 비벼서 빈 공간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비벼주고, 이 상황에서 정면 설정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묶어주도록 합니다. 눈으로 볼 때와 묶고 나서의 형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초보 문제인이 겪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내가 설정했던 것들 잘 모르겠으면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고 제가 고정하기 직전에 그 형상과 원하는 형상과 일치하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고정하는 거, 그런 연습을 통해서 좀 넣으시면은 좀 더 빨리 시행착오 겪지 않고 작업이 되실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좀더 그래서 살살 끊어주고요. 아까 5mm짜리를 밑에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3mm로 꼼꼼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밑에 5mm짜리가 수세 회복을 위한 배수력 향상 작업이라면 위에는 즉 보습력 향상을 위한 용토라고 보시면 돼요. 위쪽은 또 햇볕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잘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촘촘한 용토를 써서 밑에 마를 때 위에 동시에 같이 마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작은 용토로 쓰시고요. 물을 좋아하는 나무일수록 저곡토 비중률을 조금 더 높이시고, 물을 안 좋아하는 나무라면은 약간 딱딱한 용토, 경석이라든가 송이석이라든가 동생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용토를 좀 혼합해가지고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밀어넣습니다.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면 일명 싱크홀이 생깁니다. 싱크홀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서는 뿌리가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용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한 기중한 공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꼼꼼하게 잘 찔러서 용토들이 빈 곳이 없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나무의 퀄리티를 높이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나서 위에 올라온 근장을 방해하는 뿌리들은 날카로운 가위로 제거해서 근장을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위에 가지는 딱히 저희가 정리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뿌리에서가 새 뿌리가 이제 잘 자라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 관리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너무 과한 물을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뿌리가 지금 다 잘린 상황이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못 빨아들입니다. 근데 여기다 대놓고 물을 계속 줘버리면은 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뿌리는 물을 찾아서 움직이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한 물을 계속 뿌려버리면은 뿌리가 물이 오네? 굳이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없네 하고 안 움직여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그 뿌리가 위에 물도 못 댈 뿐더러 위에서는 물을 못 먹기 때문에 자꾸 망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분갈이나 급한 분갈이를 하고 난 이후에는 물을 주고 나서 물이 진짜 거의 한 80% 70% 마른 거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 물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방 그늘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벽하게 광합성을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들이 생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빠르면 1주, 늦으면 2주, 그 안에 우리가 물 관리랑 햇볕 관리를 얼마만큼 관리하냐에 따라서 나무가 더 건강해질 수 있거나 또는 더 위험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갈이는 기본적인 패턴일 뿐이고 이 이후에 1, 2주 동안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나무의 세력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혹시 분갈이를 따라 하시게 되더라도 그 점들을 항상 인지하시고 물 관리를 신경 써 주시고 이렇게 분갈이하고 나서 막 거름 막 올리시는 분 있는데 지금 물도 제대로 못 먹는데 거름까지 올려버리면 나무 죽으라고 하는 소리랑 똑같아요. 거름은 늘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건강한 나무에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 주는 하나의 행위이지 약한 나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름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점 명확히 하셔야 되고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수세가 왕성해지고 와 건강해졌다 싶을 때 그때 조금씩 거름을 넣어서 더욱더 건강하게 도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물 관리로서도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나무는 모가나무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까 보시다시피 잡풀들이 많아도 지금 뿌리들이 안에 계속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꼼꼼하게 뽑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또 잡풀들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모가나무의 공간을 침범해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가나무 뿌리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꼼꼼하게 잘 떼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떼고 나니까 위에 윗뿌리들이 있어요. 밑에 뿌리가 아니라 이런 윗뿌리들은 잘라서 우리가 멋있는 근장을 만들기 위한 근장 확보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밑에 굵게 나온 뿌리들이 있어요. 이런 굵은 뿌리들은 조금 전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굵은 뿌리들을 전정을 해줘야 이 굵은 뿌리 하나가 가는 뿌리 6, 7개로 변하면서 뿌리의 길이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러면서 물을 잘 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층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 선결 작업이 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모든 뿌리들을 세밀화시키면 위에 상층부는 당연히 장가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밑에도 뿌리가 많은데 당연히 물을 잘 댈 수가 있고 물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위에서 가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기술력을 집어넣어서 분재를 만들기 때문에 아래에서 먼저 그런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뿌리가 많아요. 조금 더 잘라주고요. 화분을 굉장히 조그만 컴팩트한 걸 썼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좀 타이트하게 집어넣기 위해서 뿌리를 약간 더 전정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1mm짜리 용토를 많이 넣고 해서 집어넣고요. 철사로 여과해 줍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패턴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안 해봐서 어려운 거죠. 5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하고 30번 하다 보면 당연히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만 보시면 영원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은 아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저의 말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화분 안에 안착이 되고요. 그래서 3mm짜리를 잘 해서 또 밀어 넣습니다. 이런 작은 화분들은 밑에서 망치를 친다고 해서 진동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눌러주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그만 망치를 치는 것보다 이렇게 대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찔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을 더 채워주고요. 저희가 심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좋은 가지가 있네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보시면 이제 정리를 할 때 어디를 잘라야 됩니까? 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거 이대로 놔두면 계속 자라게 돼요. 계속 자라게 되면은 우리가 소품으로 키우고 싶어도 갑자기 중품으로 넘어가고 20cm, 30cm 계속 되기 때문에 이대로 키우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하고 올라온 부분 있죠.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나무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벗어난 부분을 잘라주는데, 가급적이면은 2마디 남기고 잘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한 가지에 잎 2개 이상은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최대치로 자를 수 있는 범주고, 이걸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 싶으면 잎 3마디 남기시고, 타이트하게 키우고 싶다 하면 2마디 남기시고, 그런 식으로 전정해 주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그 형상을 벗어나는 가지들에 한해서 이렇게 전정을 해줍니다. 이 전정은 그냥 일반 전정이 아니라 뿌리의 부담감을 줄이는 전정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다 갖고 와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그만큼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얘도 거기에 해당하는 양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잘라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고요. 여기 보시면은 큰 잎들이 있고 작은 잎들이 있어요. 큰 잎들은 정상적인 잎이지만은, 이런 작은 잎들은 우리가 통잎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도 가지로 발전하기 어려운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사전에 띄었어야 되는데 소재가 띄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띄워줘서 나무에게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만약 이런 작업을 안 해버리면은 밑에 뿌리가 위에 물을 못 대게 되면 위에 애들을 죽여요. 왜? 밑에서 물을 50밖에 못 대는데 위에 100 있으면 당연히 위에 50을 죽여야 자기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50%를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죽이기 전에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덜어주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톱잎들을 제거해서 나무의 부담감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줄이고 이렇게 작업을 했고, 자 이렇게 또 하나가 끝났습니다. 뭐가 남고요? 자, 네 번째는 심산해당입니다. 심산해당 두 번째인데, 보시다시피 아까 이중분에 쓰다 보니까 뿌리 하나가 되게 굵게 자랐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파생을 시켜서 잘라서 잔뿌리로 다 체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굵은 뿌리 두세 개 나오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의 형상과 위의 형상은 대칭되기 때문에 밑에 굵은 뿌리를 살려두면은 위에서 장가지가 늘어나면서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라 굵은 뿌리만 나오려고 서로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굵은 뿌리를 잘라서 위에 가는 가지로 파생을 시키는 작업은 위에서 밑에서 이렇게 굵은 뿌리들을 잘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굵은 뿌리들이 물을 빨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뿌리들이 물을 빨아당길 뿐인데, 이런 굵은 뿌리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자꾸 성장을 하면 위에 애들도 완성도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지금 굵은 뿌리들을 제가 어느 정도 일부 제거를 했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무 죽지 않아요? 너무 많이 자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잎이 12세잡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물을 뽑아내면 얼마나 뿜어내겠습니까? 이 정도로도 이 나무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제 경험상 이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잘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너무 과하게 잘랐나 싶으면은 잎을 조금씩 잘라줍니다. 잎을 조금씩 잘라줘서 광합성 많이 하지 못하도록 독려해 주면은 이거 턱잎도 따주고요. 이렇게 해줘버리면은 나무가 수분 부족을 겪을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걸 대비해서 화분도 굉장히 콤팩트한 화분을 썼고요.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처음에는 화분이 이렇게 적어 그랬는데 전혀 적지 않아요. 그죠? 제가 봐도 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화분이 더 컸으면 컸지, 나무가 이 안에서 살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에요. 이 안을 잔뿌리로 가득 채우면은 기존에 막 굵은 뿌리들이 엄청 자란 것보다 뿌리 양이 10배 이상은 증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완성도가 이파리 개수가 70장에서 80장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밑에서 사전 절차를 겪지 않으면 위에서 아무리 기술을 발휘해도
잎을 70장, 80장 만들어내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가지를 잘라서 잎개수를 채운다면 가능하겠지만은 우리가 부재로서 완성도 있게 만들어가면서 잎을 7, 80장을 만든다. 그래서 사전에 뿌리 정리가 있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만 화분이라도 5mm짜리 바닥에 조금 깔아줍니다. 5mm짜리 너무 많이 써버리면 물마름이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5mm짜리는 바닥에만 살짝 깔아서 대상상을 쓰고 3mm짜리를 조금 더 깔아서 고정하니라 세밀하게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너무 조그마니까 디테일하게 보여주기가 좀 힘드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을 진행할 것 같고요.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을 했고요. 흔들로 이를 채워서 또 잘 밀어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에당 두 문제 분갈이 맞췄고요. 이쁘죠? 자, 5번째 나옵니다. 심산해당인데요. 지금 이 그린분에다가 넣을 계획인데 넣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 뿌리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춘부에 비해서 뿌리 양이 많다 보니까 큰 화분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기서 뿌리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 나무도 나무 전체 구조에 비해서 이 개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오래도록 좀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뿌리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잎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씨알류를 맞춘 후에 뿌리 정리를 많이 해서 콤팩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굵은 뿌리 위주로 정리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뿌리들이 분재수로서 지양해야 되는 뿌리들입니다. 굵은 뿌리들은 전정을 하고요. 자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굵은 뿌리 안에 모든 뿌리들이 다 붙어 있는데 이거 잘라버리면 전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뿌리의 근원을 잘 찾아서 어디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큰 굵은 뿌리가 뿌리를 이거밖에 안 물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런 뿌리들은 필요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잘라서 잔뿌리로 파생을 시켜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굵은 뿌리가 있습니다. 비중도가 꽤 높은데 이 정도까지 제거를 합니다. 이 정도까지 뿌리가 정리가 됐고요. 한 절반 이상의 뿌리가 잘렸지만 굵은 뿌리들이 잘렸기 때문에 가는 뿌리들의 손실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버틴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아까는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했는데 이제 화분이 오히려 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막상 이렇게 보니까 화분이 좀 커 보여요. 굉장히 이제 낮아졌죠, 화분이요.
밑에 붉은 뿌리가 정리됐기 때문에 낮은 화분에 집어넣어서 아까의 그 두탁함보다는 좀 날렵함으로, 그리고 위에 완성도는 계속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정도 화분에 배양하면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화분에 딱 올리도록 하고요. 5mm짜리를 적당히 깔아줍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붉은 뿌리를 다 잘라 놓으니까 어디 딱히 고정할 때가 만만치가 않아요. 뿌리에다가 고정하기엔 뿌리가 너무 약하고, 그러다 몸통 안에다가 고정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부분인데, 이럴 때는 늘상 해왔듯이 대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지지대를 조금 만들어 주겠습니다. 대나무 젓가락은 시간이 지나면 지가 썩기 때문에 나무에게 큰 해가 되진 않습니다. 양쪽으로 뿌리 손상되지 않게 잘 받쳐줘서요. 대나무 젓가락의 압력에 의해서 나무가 움직이지 않도록 철사로 잘 고정해 줍니다. 고정이 되고 나면 이제 쪼개줘야 되겠죠? 나무의 기본 쪽 균형이 틀어지지 않도록 잘 보고 해주시고요.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뿌리 정리 잘 펴서 뿌리가 한 곳에 몰리지 않고 골고루 펴질 수 있도록 뿌리 정리를 잘 해서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물을 좋아하는 신산약이기 때문에 3mm짜리로 나머지는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뿌리들은 잠재워 주시고요. 부재라는 게 제가 하다 보니까 꼼꼼히 하면 할수록 꼼꼼히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충 하려고 마음 먹으면 전부 다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의미 없는 작업이더라도 꼼꼼하게 하시는 게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몸에 돼야 그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재도 예술적 개념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업하셔야 나중에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업 하나 잘한다고 해서 나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 정성들이 모여서 좋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하나씩 모아서 5점짜리든 1점짜리든 2점짜리든 다 모아서 100점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됐죠? 분갈이가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아래를 약간 과하게 잘랐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잎들 뽑아줘서 나무의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물론 심하게 했을 때는 열매도 따주셔야 돼요. 예. 열매가 엄청난 에너지를 뺐기 때문에 나무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분갈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따주는 것도 작은 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충분히 잘 회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잎이 한 5장, 6장씩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장 따주는 거기 때문에 작은 잎 위주로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집에 신사래나 있으시면은 보시고 이 시기에 아직도 통잎이 달려있는 신사래나 있으면 한두 개씩 따주셔가지고 나무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턱잎을 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무는 인간과 똑같이 복원 능력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다시 그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잎을 이렇게 30-40장 따져버리면 나무는 생각하죠. 30-40명의 일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기존 떨어진 거에 비해서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3-4주 이내에 또 새순이 나오고 잃어버렸던 그 잎만큼 성장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포지션에 잎을 남겨두면은 그게 가지가 또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재 기술적으로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톱잎 제거 그냥 이유 없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직접 필요 없는 것들 띄어서 남아있는 필요한 것들을 가지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5번째까지 끝이 났습니다.